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달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줄이는 것인데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하느냐 관심이 모아져 왔었는데 시작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시동을 걸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지난해 3월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시 도입했던 양적 완화, 통화량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부터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0개월 만에 공식화하며 돈줄 죄기를 선언한 겁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 지난해 12월 이후 경제의 상당한 진전을 고려할 때 월간 순자산 매입을 국채 1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연준은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매달 1,200억 원 달러의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일단 11월과 12월에 한해 채권 매입 축소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11월에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줄이고 12월에는 11월 기준으로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추가로 감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연준은 이런 속도의 매달 순자산 매입 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달 이 같은 자산 매입 축소를 이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일단은 11월에서 12월에 한해 테이퍼링에 들어간 뒤 상황을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준이 내년에도 매달 150억 달러씩의 채권 매입 축소 기조를 이어갈 경우 8개월 뒤인 내년 6월이 마지막 채권 매입 시기가 되면서 이후 테이퍼링이 종료됩니다. 연준이 이번 달 테이퍼링 시작을 못 박은 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과 그 안에서 불거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번에 기준 금리를 현재의 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동안 금리가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지만요. 테이퍼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이 금리가 언제 인상이 되느냐도 관심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연준이 입장을 밝혔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층 엄격한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급망 차질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물가 상승 역시 마찬가지라면서도 다만 시기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2분기나 3분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상은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연말을 지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속도를 내거나 늦추는 것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최대 고용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초래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급망 사태와 또 강력한 수요가 작용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미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두 곳의 주지사 선거 소식인데
이번 선거가 또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풍향계라는 의미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한 민주당이 한 곳에서는 이미 패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이번에 치러진 두 곳의 주지사 선거 가운데 그 버지니아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버지니아는 95% 개표 기준 공화당 글렌 영킨 후보가 50.7%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를 2.1%포인트 앞섰습니다. 미 언론은 이미 영킨 후보의 당선 확정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나온 건 2009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격으로 평가돼 많은 관심이 쏠렸던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고전 끝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두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살얼음판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뉴저지에서 연임에 성공한 건 1977년 이후 44년 만입니다. 이번 두 곳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뉴저지에서 가까스로 이긴 데다 덧받친 버지니아를 내줘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건재하다. 이런 걸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리전이라는 수식어가 내내 나왔습니다. 취임 9개월 남짓한 바이든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데다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가늠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한테 지난해 대선처럼 반 트럼프 구호만을 외쳐대면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바빠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중국에서 핵미사일 경납고 건설을 진척시키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왔네요. 네, 오늘은 핵탄두입니다. 중국이 오는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가 넘을 수 있다. 보유량이 넘을 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추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탄두란 핵이 장치된 탄두로 미사일이나 어뢰 같은 무기에 결합해서 사용됩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는 2027년까지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는 국방부가 1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1년 전 보고서를 낼 때 중국의 핵탄두가 200개 초반대라면서 2030년까지 이 수가 갑절인 약 40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핵탄두는 2003년까지만 해도 10,000개 정도였지만 그 수를 줄여서 현재는 3,000여 개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지하 경납고가 포함된 최소 3곳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등이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또 대만에 대한 위협에도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강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한 당국자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봉쇄에서부터 또 대규모의 침략까지 모든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과 미사일 공격은 물론이며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밀리 의장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또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년 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내용도 하나 들어와 있군요. 참 이게 논란도 있고 아직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 어린이 접종이 곧 시작이 된다고요? 네, 백악관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국 전역에 2만여 곳에서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소아과, 의원, 약국, 보건소 등
여러 이제 곳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백신을 접종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미 전역의 학교도 겨울방학 전에 600여 개, 아니 더 나아가서 6천여 개까지 백신 접종 클리닉을 여는 등 교내에도 백신 클리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어린이들에게 백신 접종이 승인된 것에 대해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만 5세에서 11세까지로 접종 자격이 확대되면서 미국 전체 인구의 94%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건관리들은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미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 국장은 어린이용 백신이 승인되기까지 어른과 빈줬을 때 한 1년 정도 걸렸다면서 이 정도의 기간이면 신중함을 많이 기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네.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